이번 강좌는 관계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는데 순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 관계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집합 A에서 관계 R이 반사적이고 반대칭적이고 추이적이면은 이 관계는 부분적 순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적 순서 관계가 성립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부분 순서 집합, partially ordered set, 줄여서 포셋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순서 관계에서 부분적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집합 A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일부는 순서 관계가 성립하지만은 모든 요소들 사이에서 항상 순서 관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분적 순서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요소들 사이에 순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전체적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비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X와 Y는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X와 Y가 부분적 순서 관계가 성립할 때 그때 X와 Y는 비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분집합 관계, 요거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죠. 어떤 집합 A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반사적 관계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만약에 A, B가 같은 게 아니라면은 요거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칭적 관계죠.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은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래서 추이적 관계예요. 반사적, 반대칭적, 추이적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부분집합 관계는 부분 순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우리가 부분 순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든 집합 사이에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1, 2하고 1, 2, 3의 이루어진 집합, 이 둘 사이에는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을 하죠. 근데 1, 2하고 3, 4 사이에는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요소들 간에는 이 순서 관계가 성립을 하고 어떤 요소는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 관계를 부분 순서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 집합에서 X는 Y의 배수다,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배수죠. 그러니까 반사적 관계고, A는 B의 배수고 A가 B하고 같은 수가 아니라면 B는 A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칭적 관계예요. 그 다음 A는 B의 배수고 B가 C의 배수면은 당연히 A는 C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추이적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X는 Y의 배수라고 하는 관계는 자연수 집합 위에서 부분적 순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 관계가 정수들 집합 위에서 정의가 됐다 그러면은 부분적 순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3은 마이너스 3의 배수고 마이너스 3은 3의 배수죠.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3이 있으면은 3은 마이너스 3의 배수고 마이너스 3도 3의 배수예요. 대칭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반대칭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수들 집합 위에서는 부분적 순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앞에서 부분적 순서 관계가 성립하는 집합들, 그거를 partially ordered set, 줄여서 포셋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포셋의 요소들 간에는 순서 관계가 성립하니까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어떤 것이 뒤에 나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Y가 관계 R, 이 관계 R이 순서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X를 Y의 선행 요소, 앞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서 관계에서. 그 다음에 Y를 X의 후행 요소라고 부르게 되고, 만약에 X가 있고 Y가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G라는 게 있어요. 순서 관계가 X가 Y의 선행인데, 근데 그 중간에 G가 있으면은 X는 G의 선행이죠. 근데 만약에 이 X와 Y 사이에 순서 관계가 성립하는 어떠한 요소도 없을 경우에, 그럼 이 X는 이 Y 바로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X를 Y의 직전 선행 요소, 다시 말하면은 Y 앞에
X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중간에 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X를 Y의 직전 선행 요소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우리가 관계를 방향 그래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서 관계만을 본다 그러면은 방향 그래프를 그리는데 방향 그래프의 모든 연결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필요한 순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연결선만을 표현하면은 훨씬 순서 관계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순서 관계만을 나타내는 연결선만으로 구성된 방향 그래프를 하세도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세도표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은 X가 Y의 직전 선행 요소, 앞에서 얘기한 직전 선행 요소라면은 노드 X는 Y 바로 밑에 놓고 바로 연결선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세도표는 다른 연결선은 필요 없고 직전 선행 요소, 노드하고 직전 후행 요소가 되겠죠. 그 사이에만 연결선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화살표도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 직전 선행 요소를 요 밑에다 놓게 되면은 요게 먼저 나오는 거고 Y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화살표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선 연결선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순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방향 그래프, 다시 말하면 하세도표를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이 하세도표는 부분적 순서 관계에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이 포셋 1, 2, 3, 4가 있어요. 이 1, 2, 3, 4의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적 순서 관계에 의해 가지고 연결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기 자신들은 전부 이 관계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1은 2보다 작고 2는 3보다 작고 3은 4보다 작고 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연결선으로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순서 관계만을 놓고 볼 때는 이 모든 연결선들이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직전 선행 요소를 밑에다 놓고 바로 직전 후행 요소 그거를 연결선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1은 2의 직전 선행 요소고 2는 3의 직전 선행 요소고 3은 4 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요 순서 관계만 놓고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집합 1, 2, 3, 6, 12, 18이 있고 순서 관계 무엇은 무엇의 약수이다. 이런 순서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요거를 하세도표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1은 2와 3의 약수죠. 그래서 1을 밑에다 놓고 2, 3을 위에다 놓고. 근데 2, 3은 서로 약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다 놓는 거죠. 그리고 1, 2 연결시키고 6은 2와 3의 약수죠. 그리고 2와 3은 6의 직전 선행 요소죠. 그래서 바로 밑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12하고 18은 6이 약수가 되죠. 그래서 연결선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12하고 18은 약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연결선은 없고 동일한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부분 순서 관계를 나타내는 하세도표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집합에서 이런 부분적 순서 관계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X는 Y를 나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Y는 X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순서 관계가 이런 하세도표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1은 이제 모든 값들을 다 나누는데 직전 후행 요소를 놓고 보면은 2, 3, 5죠. 2, 3, 5는 서로 나누어지는 관계가 아니니까 동일한 위치에 놓고 1, 2, 3, 5를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2, 3의 직전 후행 요소에 해당되는 게 6이죠. 여기다 놓고 그 다음 4 경우에는 2만 나누어지죠. 6하고 같은 위치에서 놓고 그리게 되면은 이 순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하세도표가 되고 순서 관계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순서 관계를 특별히 부분적 순서 관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원소들 간에 다 순서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 순서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요소들 간에 순서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 순서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정렬을 한다 그러죠. 실수해서 올림차순이나
내림차순, 큰 숫자 순으로 혹은 작은 숫자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한다 그럴 때 바로 이 순서 관계를 가지고 실수들에 있는 숫자들을 정렬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실수들 집합위에서 이 관계는 전체 순서죠. 그래서 모든 실수들에 있는 값들을 이 관계로 올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순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실수들 위해서 정렬을 할 때 사용해 왔었던 이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사전에 있는 단어들 경우에도 우리가 사전의 단어들을 아무 기준 없이 단어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죠. 순서대로 나열을 하죠. 그 순서가 알파벳 순서 A, B, C, D 해서 물론 대문자, 소문자 거기에도 순서가 있고 두 단어 A, B에 대해서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죠. 모든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전체적 순서 관계를 만족하게 되죠. 그런데 사전 경우에는 그 순서 관계를 따질 때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lose라고 하는 단어하고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보면은 자 L 비교하고 O 비교에 들어가죠.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SV에서 S가 B보다 앞서 있으니까 lose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로시의 경우에 길이는 다른데 역시 L 비교하고 O 비교하고 SV 비교했을 때 S가 먼저 나오니까 이것이 먼저 나오게 되죠. 길이에 상관없이. 러버블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러브하고 러브식하고 비교를 하면은 LL 같고 O 같고 B 같은데 요게 여기서 끝나니까 러브가 러브식보다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사전에서 순서, 이런 순서를 특별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전적 순서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lexicographic order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전적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전에서 단어들이 배열되는 이 순서, 이 규칙을 특별히 사전적 순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 관계를 따지니까 몇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대, 극소예요. 요 극대는 맥시멀을 번역한 거고 극소는 미니멀을 번역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맥시멈, 최대하고 미니멈, 최소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최대, 최소는 뒤에 나올 거고 일단 극대, 극소, 미니멀, 맥시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분적 순서 관계가 존재할 때 A가 B의 순서 관계에서 앞에 나오는 거죠. 선행 요소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B가 존재하지 않을 때 A의 후행 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A를 극대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극소 원소는 반대겠죠. 이런 순서 관계가 있을 때 그때 B 입장에서 더 선행되는 그런 A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B를 극소 원소, 미니멀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 극대 극소 원소는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서 봤었던 부분적 순서 관계인데 뭐는 뭐의 약수다. 요거를 하스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극대 원소는 어떤 게 되느냐면 극대 원소는 후행 요소가 없는 원소들이 극대 원소라고 그랬죠. 지금 12하고 18을 놓고 보면은 후행 요소가 없죠. 그래서 극대 원소는 12하고 18이 되고 극소 원소는 더 선행되는 요소가 없는 그런 원소들이 극소 원소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선행되는 게 있는데 1 경우에는 선행되는 게 없죠. 그래서 1이 극소 원소가 되는 거죠. 앞에서 봤었던 이 x는 y를 나눈다는 부분적 순서 관계에서 요거를 하스의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경우에 극대 원소는 4, 5, 6을 놓고 보면은 후행 요소가 없죠. 우리가 후행 요소를 큰 값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4, 5, 6보다 더 큰 값이 없죠. 그래서 4, 5, 6이 극대 원소가 되고 1이 극소 원소가 되는 거죠. 더 선행 요소가 존재하지 않죠. 1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를 정의를 하면은 상한 그리고 하한
상하는 어퍼 바운드,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죠. 어퍼 바운드, 그 다음에 로어 바운드. 상하는 포셋 내 부분집합의 어떤 원소보다도 큰 원소들을 상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하하는 포셋 내 부분집합의 어떤 원소보다도 작은 원소들을 하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순서관계가 성립하는 포셋 경우에 부분집합 ABC, 지금 요 ABC를 놓고 보면은 ABC의 상한은 뭐냐? 상한을 포셋 내 부분집합의 어떤 원소보다도 큰 원소들이 상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BC보다 큰 원소들, 지금 E가 ABC보다 크죠? F, J, H 크죠? 근데 D하고 G를 보게 되면은 D는 분명히 B보다 커요. 연결선이 있어요. 근데 C하고는 순서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D하고 G는 C하고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A하고는 분명히 큰데 C하고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상하는 E, F, J, H가 되게 되죠. 하하는 요것들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그때 같은 것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A가 이 부분집합의 원소들보다 작은 그런 값이 되니까 A가 하한이 되는 거죠. 동일한 포셋에서 부분집합이 J하고 H일 때 그때 상하는 없죠. J하고 H보다 큰 원소들이 없으니까 상하는 없죠. 근데 하한 경우에는 F가 J, H보다 작죠. 그렇다면은 F 되겠고 E가 되겠고 C, A 요것들은 연결선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순서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한이 되겠고 근데 G의 경우에는 H하고는 순서관계가 성립하지만은 J하고는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G는 하한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D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선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D는 J, H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D, 그 다음 자연스럽게 B 경우에도 J, H의 하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는 존재하지 않는데 하한 경우에는 A, B, C, D, E, F, G를 뺀 나머지 원소들이 J, H의 하한이 되게 되죠. 부분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부분집합의 상한은 뭐냐? 상한은 J, H는 당연히 상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F는 이 원소, 부분집합의 이 4개의 원소들보다 큰 값이죠. equal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한은 J, H, F 이것이 상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한 경우에는 B, D, G, H, J는 이 4개의 원소들보다 전부 큰 값이죠. 그럼 하한은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A가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하한은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최소 상한과 최대 하한인데 앞에서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퍼 바운드, 로어 바운드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값을 최소 상한, 최대 하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포셋이 주어졌는데 그때 포셋 내 부분집합 B, D, G가 있어요. 여기서 먼저 상한을 구해보게 되면은 B, D, G의 상한은 H가 당연히 상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G죠. 그래서 G, H가 상한이에요. 그럼 여기 이 두 값 중에서 최소 상한은 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경우에 최소를 얘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한은 A가 당연히 하한이고 그 다음에 이 세 값 중에서 B가 가장 작으니까 A, B가 하한이 돼요. 그럼 하한 경우에는 최대 하한을 얘기하게 돼요. 하한 중에서 가장 큰 값, B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수관계에서 최대 최소를 얘기하게 되죠. 이 최대 최소가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용어가 되죠. 포셋 내 어떤 원소보다 큰 원소를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얘기해요. 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서 극소, 극대의 맥시멀 그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원소보다 작은 그거를 미니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최대는
어떤 원소보다 커야 되니까 그 최대값인데 12도 최대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18도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하고 18하고 순서관계가 없으니까 어떤 게 큰 건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최소는 존재하는 게 1은 어떤 값보다도 작죠. 그래서 최소는 1이고 최대는 존재하지 않죠. 이 부분적 순서관계에서는 하세도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4나 6이나 5나 최대라고 할 수 없는 게 어느 것도 그 나머지 다른 것보다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최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는 1은 어떤 원소들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죠. 근데 작죠. 지금 하세도표에 제일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최대 원소는 존재하지 않고 최소 원소는 1이 되게 되는 거죠.